사랑한다 최강하나. 나는 행복합니다 최강하나. 나의 비밀 친구. 아이 헬로 에브리원 비밀 친구들. 나야 비밀 독수리 깼어. 아 나 너무 힘들어. 나이가 50이야 진짜. 아이씨.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전반기 특집 위클리 하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귀찮지만 구단 분석 하나편 다시 보기 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떠들고 씨부리고 난리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받아들이시기 편하실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 시즌 전에 한화를. 특히 투수 파트는 리그 최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시아에서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초또 자판 리그너 한번 껄떡거리거나 가능성이 좁다의 있으문이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와이즈는 작년에 어느 정도 봤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폰세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거라는 건 잘해줬으면 좋겠다였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두 번째, 류현진이 예전 같은 강력함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류현진이 어쨌든 국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팀이에요. 그런데 류현진이 막 무너지진 않겠죠.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문동주다. 근데 순서상 문동주가 네 번째인데 이 친구의 능력만 놓고 보면 과연 이 친구가 네 번째겠느냐. 현재와 미래를 다 잡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간만에 우리가 돈지랄을 했으니 엄상백 선수가 5선발로 자리를 맡아주면 일단 선발은 스무스하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구단분석 하나편 다시 보기 보시면 거기 댓글들이 쫙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댓글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야, 너 하나 불펜이 리그 최강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난 좀 생각이 달라. 솔직히 지금 올해 하나 불펜 구성원으로 예상되는 선수들 중에 메이드 혹은 디폴트 값을 제대로 보여준 선수가 있어? 난 다 의문부호인데? 너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그 당시에 그분의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과연 이들이 다른 그 어떤 구단의 선수들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질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꼽았던 몇몇은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에요. 예를 들면 박상원, 예를 들면 주연상. 또 하나, 올 시즌 앞두고 시즌 개막하고 주연상 선수가 클로저였죠. 그런데 구단 분석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연상 선수가 시즌 도중에 클로저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바뀐다면 아마 김서현이 될 겁니다. 그 자리는. 이라고 제가 써놓고 멘트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시즌 시작은 주연상 클로저로 가다가 안 되니까 정말로 클로저가 바뀌었고 시즌 극초반에 그리고 그게 김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수 파트는 그러려니 합시다. 워낙 제가 높게 평가를 했고 고점으로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야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타자. 과연 한화가 제가 봤을 때 5강 싸움을 충분히 해야 되는 팀인데 왜 투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려면 야수들이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한화는 솔직히 에버리지를 나타내줄 수 있는 선수, 공격 지향적인 포지션인 외야에서 상대 팀들보다 객관성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옵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울부짖었던 선수가 있죠. 문현빈이었죠. 제발 덕분에 똘망똘망한 저 문현빈이라는 친구를 내야 2루에 썼다가 무슨 3루 백업 갔다가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애 장점을 살려주려면 저 어린 놈 외야 갖다 해놓고 야 네 맘대로 해. 공격 지향적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해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럼 지켜봅시다. 근데 요 놈이 똘망똘망하게 딱 그쪽으로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저는 이제 올해 깜짝 놀란 게 노시환이에요.
저는 하나 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단 분석 시간만큼은 한화 시간이면 한화의 올인입니다. 전 SSG면 SSG의 올인이에요. 그래야 팬분들이 보셔도 아, 이놈이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구단 분석 때 노시환은 전 제껴놨었거든요. 얜 기본적으로 30개는 그냥, 그리고 타율도 아무리 못해도 얘는 2할 8푼은 찍을 거야. 오히려 전 최은성을 걱정했죠. 오히려 최은성은 맥시멈이 홈런이 20개에서 한 23, 4개 정도, 그리고 타율은 2할 6푼 그 정도가 저는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그런데 안치홍 선수 얘기를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찾아보세요. 안치홍 선수 당연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써드렸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안치홍 선수의 에버리지는 이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가 필요한 건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개런티 되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반기 동안 하나 타자들 중에 확률로서 팬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선수, 팀에서 어필이 되고 있는 선수는 전 지금 그나마 문현빈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하나는 야수들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위를 한 거야? 얘기를 잘 들으세요. KT, SSG, 한화 공통점. 리그에서 투수가 센 팀 1, 2, 3다. 다들 지키는 야구가 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팀이 다 투수가 좋은데 차이가 있어요. 한화는 4점을 내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팀입니다. SSG와 KT가 4점 내면 이길 확률이 하나보다 높아요? 아니죠. 야구에서 1점 내는 게 어쩔 때는 되게 쉽지만 어쩔 때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한화로 놓고 볼까요? 한화한테 1.1점은 다른 팀의 1점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은 목표치가 되는 팀입니다. 왜? 그만큼 득점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화가 연승을 쭉 달렸을 때 기억나세요? 한화의 총 득점 합 그 차이입니다. 다른 팀들이었으면 한화 같은 전반기의 득점 생산 능력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연승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런 승률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한화의 지키는 능력은 리그에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투수 노름이네. 네. 더군다나 장기 레이스는. 그게 한화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고 이유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한화는 남들은 4점 내고 5점 내면 이길 수 없는 확률이 떨어지는 경기를 한화는 4점 내고 5점 내면 그 확률을 다른 팀들에 비해서 몇 배 높은 확률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 한화의 잘된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야자타임에서 다들 김경문 감독님을 오케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김경문 감독님을 무지하게 또 인정을 할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즌 처음에 시작을 딱 했어. 한화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극강으로 내달렸나요? 아니에요. 대꼬복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니까 되네 하면서 신뢰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뭐 문현빈 선수가 뭐 라팍에서 3런 치고 다 오케이. 어느 순간에 약간의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할아버지 리더십? 저는 그게 분명히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 팬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작년까지 에이씨 이러다 말겠지. 이 새끼들 또 기대하게 하네. 또 이러다 말겠지. 그게 뭔지 아세요? 멘탈. 근데 김경문 감독님은 말 많이 안 하시잖아요. 괜찮어. 해봐. 전 그게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주모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김경문 감독님의 기존 노망주 유로결 김인환에게만 쏠리는 기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김인환 선수 1군에서 못 본 지 한참 됐고요. 유로결 선수 뭐 얼마나 뛰었다고요. 올해 1군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원석 같은 선수 그동안 대주자나 대수비로 가끔 뛰던 선수 김경문 감독님 인터뷰 기억나세요? 누군가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한테 저런 친구가 열심히 한다라는 걸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오늘 이원석이라는 친구가 선발로 나가서 좋은 경기를 해주면 본인한테도 의미가 있을 거고 감독인 나한테도 보람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 팀의 뎁스가 두터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마음껏 뛰라고 했다. 전 그게 한화의 모티베이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멘트 하나가. 그리고 무엇보다 다 떠나서 유로결 선수가 견제 아웃됐다고 지금 거품들 무시는데 아니 그래서 일단 내려갔고 한화가 유로결이 견제사를 하던 뭐를 하던 언제 전반기 1위를 했느냐면 33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33년 만에 감독이 바뀌고 전반기 1위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야구를 없애자. 이 놈의 야구를 없애면 얘들이 이런 소리를 안 하겠구나. 아니면 아니 웃지 마 이씨. 아니면 계속 주구장창 또 꼴찌해. 그러면 어떤 선수가 잡담하다가 잡담사를 하던 에라로 해서 에라사를 하던 그래 니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차라리 이게 낫겠구나. 아 그럼 뭐 그러든가. 아니 형이 삼촌이 니들 잘하고 있어. 응원해 주잖아. 그리고 얘기했잖아. 김경문 감독님이 적어도 요소요소에 불만은 있을지언정 인정.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 있을지언정 큰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이면 틀림없을 거야. 지켜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주자를 너무 많이 바꿔요. 불만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건 정말 요 부분 파트잖아. 근데 그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건 이 큰 퍼즐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퍼즐 피스 하나가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딱 안 맞아서 짜증 날 수 있지. 근데 그 피스를 끼워야 되는 퍼즐판 자체가 너무 그럴싸해졌잖아. 그 정도는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이 비밀 친구 여러분,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올해 전반기는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비록 전반기지만 만족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제가 즐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딱 피시고 때로 대주자 또 왜 바꿔. 근데 얘들아, 예전에는 대주자 바꾸고 쳐졌어 니네. 근데 올해는 대주자를 빨리 바꾸고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어. 당분간 그냥 즐겨. 충분히 자격이 있고 즐길 만한 시즌이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전반기 저는 최고의 최고. 명품 됐어요. 전반기에 벌써 루이비통 되고 에르메스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야. 한 번 명품 되잖아. 그레이드 잘 안 떨어진다 얘들아. 응원하면서 기대하면서 후반기 지켜보십시오. 오케이?